자, 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짚어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외로우시네요. 예. 차재건 교수님이 안 계셔가지고 경성대 조기용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이슈가 쏟아져가지고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이전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요. 일단 국무회의에서 어제 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뭐 두 가지의 논리가 부딪혔죠.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현 정부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권력기관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하는 게 부딪히고 있는데 아마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두 가지 의견에 다시 한번 덧붙여서 여쭈면 꼭 견제를 행안부에서 해야 되느냐 이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입니다. 이제 그 사실은 견제하는 장치가 경찰위원회가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뭐 부산시도 그렇고 모든 기구에 보면은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구실을 하느냐 하는 그런 시선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위원회가 만약에 그 동안에 제대로 기능을 해왔다면은. 뭐 그래도 또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렇게 뭔가 새로운 방안, 민주적인 새로운 접근을 협의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뭐 새로운 걸 신설해 가지고 견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많죠. 근데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의 권한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공수처의 권한도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찰과 경찰이 좀 다 대하는 모습이 완전 다른 것 같다. 좀 느낌이 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몰라도 좀 느낄 수 있을 만큼. 검찰은 좀 뭔지 지금 뭐 인선의 과정을 봐도 그렇고 정부의 중요한 그 부분에 중요하다는 거는 꼭 높은 지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부분도 포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검찰 출신들이 다른 어떤 그 집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포진을 한 데 비하여서 경찰에 대하여서는 조금 그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게 사실이죠 지금 현재. 그래도 어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경찰대 출신들이 갑자기 뭐 7급부터인가 뭐 시작 7급이 아니지 뭐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안에서도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사실은 경찰 내부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경찰의 집단 행동을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장관의 속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전국의 경찰이 13만여 명인데요. 그중에서 경찰대 출신이 2.4%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총경이 굉장히 높은 직책이고 경찰서장을 맡고 있는 직책인데 640명 중에서 60%가 경찰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워낙 경찰대에는 경찰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 출신들을 보는 시선이 다 좋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군대 같은 경우에도 육사 출신이 굉장히 그 요직을 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3사관학교를 만들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또 공사라든지 회사에 대하여서 직분을 배분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은 이러다가 경찰대학 손보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제2, 제3의 새로운 경찰대학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결국 그 울산 중부 서장이죠. 서장이 서부서장인가요? 중부서장이네요. 그분이 했던 것이 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 전국 어떤 회의를 갖다 지금 오히려 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경찰국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찰의 그 거대 조직 그리고 많은 권한들을 통제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불똥이 경찰대로 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형국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그 육사 출신의 뭐 그 사단장 맞습니다. 뭐 참모총장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된 그 자체를 혹시 뭐 조금 잘못하면은 육사가 좀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러니까 인사 자체를 이제 경찰대 출신을 배제하는 인사를 보여주기 식으로도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요직 같은 경우에는 네네. 행정고시 출신이라든지 또는 그렇죠. 여러 다른 부분에 쏠로 오신 분들도 많죠. 있는데 그분들이 소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경찰대 출신의 그 울산 중부서장께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전국 규모의 굉장히 큰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지금 오히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마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내부적인 구조적인 부분을 갖다 반영하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말씀하신 언급하셨던 행시 출신도 그렇고 뭐 다들 요직에 너무 뭐 특정한 세력들만 다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고쳐진다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문제만 제기하고 이렇게 시끄럽기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사실은 분리돼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경찰국의 신설을 통하여서 경찰의 거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방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위원회가 제대로의 몫을 못 해왔다면은 경찰위원회 자체를 한번 쇄신을 해보고 단계별로 하는 게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경찰대학의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불만이 크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것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데 이걸 같이 엎어가게 되면은 지금 양면에 다 오해를 받게 되는 문제지 발생을 하는 거죠. 예. 뭐 정치권 논란도 뜨거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뭐 근데 경찰이란 조직 자체가 상명하복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제 과연 그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그 점은. 근데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경찰 전체가 두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찰에 대하여서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검찰에 대해서 우리는 뭐야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대학의 요직에 장악에 대한 나도 마음도 좀 있고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겠네. 길이 열리겠네. 이런 마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그 대정부 질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뭐 전현직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그냥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아주 뭐 대단했다고 충돌을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 검찰의 인사, 검증 문제를 지적하면서 목소리를 높였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의원님 장관 계실 때 다 패싱하지 않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박했지. 박범계 장관. 두 분 이제 현 법무장관과 전 법무장관 간의 그거는 이제 제가 굳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볼 적에 판정성 판정패 정도는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두 분의 주장 속에서 뭐가 지금 문제고 뭐가 진실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시민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는 어떤 뼈가 있을까? 그렇죠. 저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 말을 잘한다든지 논리가 정확하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야겠죠. 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거기에 대해서도 뭐 한 장관 나온다. 곧 나온다. 그리고 법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죠.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국민적인 여론이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하죠. 어떻게 나올지 글쎄 말입니다.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법무장관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돼. 자기는 수사에 관여 안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대정부 질문 첫날에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하고 탈북어민 북송 사건 요거를 좀 파헤치는데 집중했는데 국민들이 좀 아니 왜 저거를 저렇게까지 하는 의견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정권이 전 정권이 가장 중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 문제와 더불어서 인권이었거든요. 인권인데 사실은 이 두 개의 사건이 바로 그 북한과 상관이 있고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한 그런 전 정부에 대한 비난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게 무엇보다도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통하여서 전 정권에 대한 현 정권의 어떤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한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한 2개월, 3개월 이제 가는데 전 정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전 정부는 그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전 정부에서 이만큼 좋은 사람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대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 정부 얘기는 좀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도움이 지지율이 안 되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 보수 쪽에 계신 분들도 예. 그것에 대해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되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히려 전술적으로 전술적으로 정치학자가 얘기하기는 좀 이상합니다만 전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대통령은 그런 말씀 안 하셔야죠. 안 하고 이제 그 관련되는 실무라든지 실무의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지금 그 국정의 중요도가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가 좀 어렵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항상 시작은 전 정부는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거 그 다음은 뭐 중요한 걸 물어보면은 맞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와중에 사실 그동안 좀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좀 컸었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뭔가 좀 대통령실이 이게 청와대가 너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긴 거는 뭐 일부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박수를 좀 많이 받았죠.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그 굉장히 체계적인 조직이 무너진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앞으로 비서관이라든지 비서실이라든지 자유롭게 오가면서 또 오라고 하면서 국정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끼리 소통을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걸 잘 하기 위하여서 뭔가 직제나 체계나 조직이 탄탄하다라는 인상을 주지를 못하고 뭔가 옮기고 나서 마치 이사가 덜 된 것처럼 그런 좀 허술한 느낌을 주는 게 큰 문제죠. 네. 예. 민주당 당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경선에 들어갔는데 컷오프, 그러니까 예비 경선에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당대표 컷오프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위가 70%고 여론조사가 30%죠. 거기서 8명 중에서 3명을 지금 3명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5명이 컷오프되는 거죠. 지금 박용진, 김민석, 이동학, 이재명, 강훈식, 강병원, 박주민, 서른. 네, 8분이죠. 그 중에서 이제 3분이 올라오는 거죠. 굉장히 예비 경선이 더 치열하네요. 네, 더 치열하죠. 그런데 우리 예비 경선이든 본 경선이든 뭐 5대 명.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렇고 민주당 안에서도 흥행 자체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제 그게 그 당헌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지만은 박지원 전 비상 공동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도 왔으면은 조금 더 흥행에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 이제 젊은 20대의 말을 통해서. 좀 흥행에는 좀 실패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되겠죠?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을 도시면서도 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현 정부나 대통령에 대해서 견제구를 강하게 날리고 있는 것도 본인이 이제 그런 자리에 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될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그냥 이제 민생 정책 관련해서 언급을 자주 예비 경선 후보자들도 처음에는 그 워딩 자체가 조금 바뀌는 게 그렇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하면 분열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하다가 근데 지금은 조금 들어갔죠. 왜냐하면 뭐 어차피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석 국민의힘 대표 지금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이후에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 어제 또 갑자기 또 권성동 당대표하고 그런 문자 주고받는 게 대통령하고 나와가지고 그거는 정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실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처음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많은 것들이 문자를 보는 것들이 나왔는데 아니 명색이 원내대표에다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특히 대통령과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렇게 도출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좀 허술한 면이 많구나. 제가 허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봐준 단어입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카톡은 아니었고 텔레그램이었죠. 텔레그램을 한 이유가 조금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 이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하는 의혹제기인데 설마 그걸 모르고 했을까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근데 차기 당대표 그 적합도 조사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위를 차지했고
지금 실제로 뭐 울릉도도 가고요. 네. 네, 굉장히 보폭을 넓히고 있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센스가 있고 그래요? 언젠가는 돌아온다. 언젠가 돌아온다.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대통령과의 그 텔레그램 자체가 보여진 게 이준석 개인의 정치 수명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오히려 뭐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대통령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준석을 토사구팽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볼 수가 있고 야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가까운 자기 윤핵관이라고 해도 네네. 그런 식의 거를 문자를 가지고 SNS로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예. 진중해야죠. 예. 그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이 될 것인가?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는 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MC께서도 이재용 부회장 1순위, 그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2순위,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3순위 이 정도로 보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분 모두에 대하여서 8.15 광복절 특사 사면 이런 조처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뭐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또한 또 의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견이 너무 많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굉장히 안 좋은. 네, 이분은 하면 안 되고 저분은 하면 안 되고 우리 사회 자체가 너무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지지율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아까 한 단어 썼죠. 진중. 진중. 제발 그 말과 행동과 이런 것에 좀 진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좀 민생에 집중해 달라.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워딩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묻더라도 지금 이제는 민생에 대하여서 또 고물가라든지 지금 경제적 어려움에 대하여서만 집중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기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솟아날 구멍은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걸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관련한 거 말고는 그냥 다른 그냥 담당 부서에 물어보시죠. 장관에게 물어보시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국기 문란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거가 참 얘기하는 것. 아마 앞으로 곧 아마 국회 논의로 새로운 장이 펼쳐질 걸로 봅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조경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참 많이 덥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더더욱